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조국과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점점 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정권이 이렇게 흔들려 가면서도 조국을 고집할까요? 무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이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넥타이가 너무 화사해서 예. 스튜디오가 완전히 번쩍번쩍 빛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날씨가 이제 정말로 이제 완연한 가을로 들어선 게 역력합니다. 가을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근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광화문에서 조국 사태 촉구하는 그런 서명을 받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서명 받으러 현장에 갔는데 네. 이 분노한 시민들의 그거를 담아가지고 제가 정중하게 서명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오래간만에 제가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예. 오늘 넥타이만큼 명쾌한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무슨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하면 항상 정기적으로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갤럽 하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국민들의 인식은 이거 친정부적인 여론조사가 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정과 부정의 편차가 지난주에 비해서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배 이상? 엄청난 차이 난 거예요. 이야. 그 어느 정도 차이 났냐면 지난주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49대 43.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 국정을. 이 반대하는 이 부정 계층이 그래도 50%를 안 넘었어요. 네. 49에 머물렀는데 이걸 훨씬 넘었고 53. 오. 4%나 올라갔고, 또 긍정하는 이 부정률은 43에서 40으로 또 3이 떨어졌어요. 40%요? 예, 40%. 이야. 그러니까 간신히 하나는 40 턱걸이 딱 멈춰 있고 하나는 50%를 치고 올라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6%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 주에는 13%가 차이 났어요. 이야. 이 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 국민의 분노가 이게 살살 조금 그냥 분노가 좀 쌓여있는 게 아니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명을 지금 전국 우리 당협에서 다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광화문에서 매일 저녁 그 집회를 가져요. 조국 사태 촉구. 그래서 어제, 그제, 그리고 또 오늘 또 하루 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같고. 이 집회를 가지면 가질수록 이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하고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면 거의 같이 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국민들이 불만이 쌓이더라도 우리 한국 국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은근과 끊기잖아요. 네네. 좀 참아보잖아요. 예. 이제 제대로 돌아서겠지. 기다려주잖아요. 근데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이 기다려줄 틈이 없어요. 네. 왜? 검찰 조사 결과 매일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다 사실로 나오잖아요. 이런데 아까 우리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데 왜 안 자르는 거야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 거야? 이런 분노의 함성이 지금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여론조사에도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 40% 듣자마자 깜짝 놀란 게요. 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뽑은 사람들이 그래도 40%가 넘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을 뽑았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에 제가 오늘 아침에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가 이제 우리 한국당 저희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반응들을 우리가 다 현장에서 듣잖아요. 지금 바로 그 점이에요. 서명하는 분들은 본래 흔히 정치적으로 따지면 보수자 질문할 때 보수 성향인 사람들이 많이 서명하는 건 사실인데, 오늘 여러 명이 내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 그런데 이건 너무한다 도대체가. 이거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다. 이러면서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친구들도 앞으로 와서 좀 사인하게 언제까지 받느냐. 그래서 오늘 저녁 때까지 받습니다 했더니 연락해갖고 나와서 사인하라고 했다. 이 정도로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아주 흥분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흔히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이 이제 마음을 떠나고 있다. 한국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 반응을 보니까 그게 현장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번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거 보면 민주당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민주당은 40%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38%. 근데 자유한국당은 24%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보다 올라가고 민주당은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말하자면 민심의 흐름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정도로 이제 정부 여당을 떠나고 있고 야당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네. 이거를 다시 돌아오겠지. 물론 뭐 시간이 가다 보면 돌아오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이 국민 분노의 상처, 그 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다는 걸 저는 현장에서 오늘 하루 종일 느꼈습니다. 네, 그런 분노가 있는데도 왜 조국은 계속 법무장관을 하려 하고 문재인 정권은 그걸 감싸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밤에도 광화문 그 우리 집회에 갔어요. 그 어제 이제 상당수의 연사들이, 흥분한 연사들이 주로 젊은 층이었습니다. 네. 젊은 층들이 그 남녀 다 나와갖고 얘기는 공통이 뭐냐면 현 정부가 얘기한 거 보니까 사회 정의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고 이랬잖아요. 평등을 얘기하고. 그런데 이 현 정부에 말하자면 도덕적 기반이 되는 게 이 세 개념이잖아요. 이 세 개념을 조국 한 사람이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 놨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층이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미래, 내가 살 수 있는 현 정부의 5년 동안은 내 꿈을 펼 수 있는 공정과 평등, 정의로운 사회구나.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살아온 거예요. 조국 딱 터지고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일부 동영상 담았는데요. 현장에서 제가 눈물이 납니다. 네. 그 젊은 30대, 40대 초반 그 젊은 청년들이 와서 울부짖는데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자기나가 자유한국당의 집회이기 때문에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논리를 만든 게 아니라 가슴 저 깊이에서 나오는 정말 피가 끓는 절규의 목소리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이 부모 세대도 있고 같은 동년배 젊은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 세대들도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왜 우리 자식은 왜 저렇게 편하게 학교 다니지 못하게 했을까? 예. 저도 똑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스튜디오에서 어제 늦게까지 방송을 했는데 저희가 3원 중계하니까 보잖아요. 그렇죠. 정말 눈물이 나고 또 같은 시간에 또 서울대에서도 집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그것도 눈물이 나고 정말 전 국민들이 가슴속으로 진짜 자식한테 미안하고 부모한테 미안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연사 한 명은 이제 아까도 이제 자기 부모, 왜냐면 젊은 분들 연사로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 근절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이번에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 국회를 열기로 해가지고 국회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나경원 대표가 중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 이번 국회 열면 제2의 청문회 이상으로 조국 비리 전체관에서 전반적으로 훑고 나가겠다. 네. 그래가지고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번에 조국 비리 나온 게 뭐 하여튼 수십 가지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수십 가지를 상임위별로 전부 분담을 해가지고 이번에 철저히 파헤치겠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요. 저도 하도 많아가지고 못 외우겠어요. 못 외워요. 예, 이거 뭐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동안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40 몇 번까지 하다가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좀 외워갖고 하겠는데 못 외워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 각 상임위별로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정무위에서는 가족 사모펀드, 사모펀드. 그 다음에 기획재정위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재산 분리기. 뭐 흔히 좋게 얘기하면 재테크인데 이거는 재테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이 인내할 수 없는. 그 다음에 교육위 있잖아요. 이건 딸 스펙, 인턴 뭐 봉사활동 이거 이리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웅동학원 비리관계 이게 교육위.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조국과 관련된 실시간 검색. 이것도 조작한 거 아니냐. 드루킹처럼 동원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대의 이것도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걸 이제 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도 들어가요. 서울시하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서울시하고 서울 교통공사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1,500억짜리. 관급공사. 이거 그렇죠. 관급공사.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요거 다루고 있고 또 이게 행안부도 들어가요. 행안부. 행안부는 뭐가 들어가냐면 조국 펀드 투자회사 밀어주기. 그리고 또 인사혁신처도 들어가요. 인사혁신처는 조국의 공직자법 위반. 또 지방자치단체 부산시도 들어갑니다. 이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뭐 오거돈도 전에 압수수색 그러니까 했잖아요.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래서 부산시 그 부시장, 그래서 부산시 그 부시장 건도 있고 또 부산의료원 이렇게 쭉 이제 전부 샅샅이 뒤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버티는 거는 이유가 알 수 없는데 어떤 합리적 의심이 드느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거 한 겁니다. 조국 장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다는 것은 정권의 핵심부와 연관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국회 이번 그 정기국회에서 과연 또 새로운 의혹이 어떤 것이 또 터져 나올지
정말 이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경심 교수가 그 부인이잖아요. 네. 이 부인에 대한 그 구속사는 지금도 너무 늦었다. 이것이 지금 파다하다. 네. 실제로 다 그렇잖아요. 파다한데 왜 이렇게 강제 수사를 미루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정경심 부인에 대한 강제 수사도 빨리 하고 조국에 대한 강제 수사도 빨리 해라. 이렇게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 대책에서 밝혔어요. 이대로 가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민심이 등을 돌려갖고 현 문재인 정권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우리 온 국민들에 지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국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빨리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해달라.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 뭐 사무실 가는데 꽃 놓을 자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격려. 로비까지 내려왔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바로 분노한 민심의 현장이다. 이거를 정부 당국에서요 정말 뼈아프게 느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해요. 예. 심각합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국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빨리 내려오려면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분들이요, 정말 구독 열심히 해서 100만 시청자 만드셔서 목소리를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옥현의 안보정론 많이 시청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국방, 안보 이런 부분에서는 넘버1 채널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구독 버튼 같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수의 큰 힘이 됩니다.